국제 결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 부부는 2년 전 결혼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함께 살다가 지금은 독일 베르린에서 지내고 있어요. コーヒーできたよ。こっちに置いとくね。もう出勤しないの？もうすぐ今何時？ 8時出勤しないと。も 와이프도 독일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일본 회사 소속인데 지금은 독일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에요. 주재원이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독특한 업무 형태입니다. 근데 7월 독일은 완전 휴가 시즌이라 출근해도 온라인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휴가를 떠나서요. 회사원 전원이 재택근무인데 출근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희 부부는 8월에 발리로 휴가를 갈 예정이라 7월은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몬테네그로 코토르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온라인으로 일하는데 동유럽 쪽은 확실히 인터넷 환경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좀 회의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업로드도 엄청 느립니다. 그래도 베란다에 나가서 일하면 이 모든 걸 잠깐 잊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묵고 있는 아파트먼트가 굉장히 좋은 게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10초만 걸으면은 바로 호수가 있어가지고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아침부터 수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코토르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잔잔한 바다, 고요한 산, 그리고 조용한 바람. 무엇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아침엔 집 앞에서 가볍게 수영을 하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해외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국제 커플, 국제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커플들에겐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언어가 잘 통한다는 것. 그리고 공통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일 커플은 이혼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서로의 언어에 대한 친숙함도 있고 말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안정감.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성공의 정의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결국 핵심은 언어가 통하느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하루 이용권은 10유로고 한 달은 40유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일 정도 묵을 예정에 있어가지고 한 달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그리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섞여 있는 환경에서 지냈는데요. 재밌게도 거기서 꽤 많은 한일 커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항상 초급반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연애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죠. 공통 언어는 영어였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바디랭귀지까지 동원해서 대화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커플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인 남성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배려심도 깊고 성격도 좋았고요. 일본인 여성은 외모만 보면 정말 미인이고 순수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말 속에서 전해지는 본심과 태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은 초급 정도의 영어로만 대화하다 보니 그녀의 진짜 모습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진심이 왜곡되고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지면이 지글지글거려요. 헬스장 끝나고 이제 슈퍼 가는 길인데 거리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다들 비키니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상반신을 안 입고 돌아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대요. 오늘 같은 경우도 3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45도, 거의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사러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오늘은 와이프도 일 때문에 바쁘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일 처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사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빵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독일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런 빵 하나에 0.99유로. 하여튼 점심 이래저래 사왔고요. 일단 닭다리 같은 경우가 하나에 1.39유로. 엄청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 같은 것도 사왔는데 요거는 나스 가지하고 감자하고 이래저래 들어간 볶음 같은 거 같은데 이건 1.92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안에 무슨 약간 매운맛 나는 야채 볶음 같은 건데 이건 1.13유로. 1.35유로에 집어왔습니다. 슈퍼에서 이제 사온 것들로 오늘 점심은 간단히 해결할 거고 이렇게 다 해서 5유로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항상 여행하면서 숙소를 정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책상 크기예요. 둘 다 온라인으로 일하다 보니 책상 하나로 하루의 생산성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숙소는 책상이 좀 작습니다. 와이파이 도 あんまり安定してない。 結構ミーティングとかできるぐらいのレベル？いや、できないね。データとかつなげてもダメなの？データつなげればできる。 지금 시간은 저녁 6시쯤 됐고요. 저녁 수영하러 왔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업무 마쳤고 일단 수영 좀 하면서 태닝하면서 릴렉스 좀 하려고 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 4시 반이긴 한데 지금도 계속해서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일단 사장님이랑 미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0월 말에 이제 독일 주재원 생활이 끝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회사 방향성이라든지 다음 이제 후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좀 와이프 정신이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비혼주의자에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 약간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애기들 보면은 약간 빨리 저희도 이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번에 한국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2세 계획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 왔다? 終わった。お疲れ様でした. 今日夜ご飯何今日夜ご飯何食べる?残り物のグリル野菜をオイル、オリーブオイルのパスタにしようかなって。ああ、なるほどね。いいね。じゃあそれを韓国語でお願いします。無理だ。パスタ를 만들어요. 만들 만들 만두? 만두 なんていうの? 作ります. 만들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어일까요? 문화일까요? 아니면 감정 표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맥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も仕事お疲れ様でした。乾杯。外に来てからね、なんだかんだで9日ぐらい経ってんのよ。そうそう、結構あっという間じゃない？ずっとダラダラしてた。なんかやっぱダラダラすることって大事なのよ。思わない？そうやって言ってくれるのは星のいいところだけど、もうちょっとダラダラしすぎてたかなっていう感じは否めないかなって思ってる。でも暑くても何もできないじゃん。まあね。でもみんな大体さ、なんか湖の前でなんか本読んだりダラダラしたりとか、なんかプールで湖で泳いだりとか、それぐらいだよ。
私はクーラーの中でまったりしてた。でもドイツクーラーないから逆にいいんじゃない？もうだってあさってドイツ戻ったらもうめちゃくちゃ暑いんだよ。31도だったよだって日曜日。 저녁에도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수영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다시 일하면서 조용하지만 나름 리듬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노마드 생활을 하는 저희 부부의 일상은 장소만 바뀔 뿐이지 매일같이 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